자, 혈자리 말이죠. 우리 혈자리 하게 되면 지금 혈자리에 대해서 전문가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설명을 했더니만 한 분이 나는 우리 아들 둘 다 한의사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한의사라 하는 점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야기해달라고 저한테 주문을 제가 하더라고요. 예. 오늘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할 테니까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2경락에다가 365 혈자리가 대표적인 겁니다. 예. 네. 우리 혈자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2경락과 365 혈자리를 저는 모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딱 뭐 한두 가지, 뭐 발바닥 어딘가에 용천혈이라 하고 말이죠. 뭐 이걸 명치라 하는데 혈자리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백회라도 하든가 뭐 그런 용어가 있다고요. 예. 저도 보기는 많이 봤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예. 또 외우려고 의도적으로 노력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외우는 거 참 저는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했냐 하는 것이죠. 12경락을 무엇을 가지고 정했느냐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예. 제가 침술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365 혈자리는 완전 무시한답니다. 침술가들이. 예. 이것을 한의사 면허증을 따는 과정에서는 365 혈자리를 전부 암기 다 해야 되고 자리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찰 줄 알아야 되지만 그 시험이 끝나는 순간에 잊어버린대요. 몰라 나중에 실제로 시술하면서 또 다시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참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치는 과정에만 필요한 것이지 실제 환자를 보살피는 데는 전혀 이게 필요 없답니다. 365개 중에서 한 5개 내지 6개 정도가 쓰인답니다. 예. 그 외에는 필요 없대요. 제 말 맞습니까? 혹시 침술하시는 분?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12경락을 왜 정했으면 365개 이 혈자리를 왜 정했냐는 거죠. 이것은 옛날에 누군가가 말이죠. 누군가가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출발하는 사람, 이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12경락 이걸 어디서 찾았냐 하면 이 사람 아마 자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연은 무엇이 자연이고 무엇이 인간의 제도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자연을 찾다 보니까 잘못 찾은 걸로 저는 짐작하거든요. 우리 세상에는 사람 살아가는 데는 1년 12달이 있다는 거죠. 1년 12달 하는 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12달이 하는 그 자체는 물론 자연이 맞겠지만 12개라고 정한 거 이거는 우리 인간이 정한 것이지 자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자연과 이거 인문 부분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관념상으로 12달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자연에는 12달 하는 이런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에 근거한 이걸 가지고 자연으로 착각해가지고 1년 12달에 근거하여 12경락을 만든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예. 그리고 365 혈자리는 뭡니까? 1년은 365일이 되가 아닙니까? 예. 어거지로 짜맞췄다 이 말입니다. 어거지로. 예.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건 어거지가 아니고 아주 순리적인 것 같죠. 그죠? 얼핏 보면 이거는 1년에 12달이고 365일이니까 자연을 그대로 응용하자면 자연이 아니고 인간의 제도 문화를 그대로 모방한 거죠. 이거는 자연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예,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병 치료하는 혈자리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는 24시간인데 이건 어떡합니까 그러면? 24개 혈자리는 어떡하십니까 그러면? 예? 또 한 달은 30일인데 30개 혈자리는 어떡하십니까 이거는? 예. 없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예. 이것은 하나의 신비주의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약에 허준이라고 하는 동의보감의 저자가 이걸 만들었다면 이게 상당히 권위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준 그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대중에게 통용되어 버리는 거죠. 무조건 믿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무조건 명목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한 50층 됩니다. 100층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막 할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에서 누군가가 복도를 뛰어내려오면서 뿌리야 하고 소리 질러 보세요. 예. 전부 그 사람을 따라서 계단을 뛰어내려갈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365혈자리라 해놓으니까 전부 이거 따라 다 365혈자리라고 다 같이 따라다니고 똑같은 건 아니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나고 부의하는지 안 나고 하는지 이거는 봐야 되겠죠. 이제 보니까 불이 안 났다. 불도 안 났는데 불 난 거로 착각해가지고 불이하더라. 예. 이제는 그 불이하라는 말을 무시하자. 이제는 365혈자리 12경락을 무시하자.
예. 그러면 자연정을요법의 혈자리는 무엇이냐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이걸 비교하시기 전에 먼저 말이죠. 사혈요법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나쁜 피를 뽑으면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은 확실한데 어느 자리를 뽑아야 되는지 어느 자리를 해야지 거기에 나쁜 피가 나오는지 이게 이제 의문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나쁜 피가 우리 해보면요, 나쁜 피가 몸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해보면요 맑은 피, 빨갛고 맑은 피가 막 절절 나와버립니다. 또 어떤 데는 해보게 되면 조금 까만 어일이, 뻑뻑한 어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를 해야지 그런 피가 나오며 어디를 해야지 병이 나느냐, 이걸 누구나가 의문시하는 거죠. 예.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365혈자리는 이거는 안 된다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 설명이고 실제로 360 안 된다고 생각하고서 어떻게 했느냐면 혈자리 이름을 제가 이거 자연정의요법의 사혈에 대한 이거 책을 썼지만은 저 외에도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외가 사혈요법이라는 아시는 분 아십니다. 예,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제가 권한이 없죠. 예. 사혈요법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사혈요법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많은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큰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10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실수하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365혈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통혈, 그 다음에는 관절염혈,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감기혈, 무좀혈. 자, 이걸 뭘 뜻합니까? 365일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병의 이름을 가지고 혈자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병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옳은 말이고 정말 이거는 아주 신앙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혈요법이. 그 부분을 아는 분들은 이런 신앙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병원에 가면 못 고치는 병을 여기서는 고치니까. 그런데 저도 이걸 처음에는 봤습니다만 여기서 많은 제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우리 인체의 혈액순환 원리라든지 병 발생 원리와 치료 원리를 보면요 이게 또 안 맞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이 같은 요법에는요 감기혈 요 자리를 사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자리를 할까요? 요 자리를 사혈해서 감기가 나으면 다행인데 낫는 거는 물론 당연한 겁니다. 낫는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낫는다 해서 낫는 거는 당연한데 낫는다 했는데 안 나을 때는 어떤 느낌이 옵니까? 쏘갔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결과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쏘갔다는 느낌이 오는 것은 잘못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쏘긴 건 맞습니다. 쏘길 의도는 없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쏘긴 것이거든요. 이 자리를 사혈해서 의를 빼면 감기가 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의를 뽑았다고 감기가 나야 할 이유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믿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무조건 믿는 그런 것을 저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 자신 성격이.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대학 가라, 명문대 가라, 대학 가면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대학 가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회에 대해서는 비평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어요. 일단 비평이라기보다는 점검을 해보는 거는 제가. 저는 우리 애한테도 공무원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네 자유겠지만 나는 공무원 원치 않는다. 네가 공무원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의도 아니냐 내 이랬습니다. 네가 세상을 위해서 공무원 하느냐. 죄송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이었지 대통령 돼가지고 국민들 잘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으로 실패한 겁니다. 공무원 돼가고 진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공무원 되면 되는데 공무원 되면 월급 제때 나오지 신분 보장되지 그런 목적으로 공무원 되었다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무좀혈을 사혈하면 무좀이 낫는다고 그렇게 책이 됐는데 낫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낫지 않으니까. 저도 낫는다면 낫는 걸 믿으면 되고 해보고 안 나오면 안 낫는 걸 하고 하면 끝날 걸 갖다가 왜 저는 자꾸 따지고 왔느냐고요. 그래서 자진을 보내게 된 것이거든요.
예. 안 하면 그만이다가 아니고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예. 저도 무좀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일요법 여기서는 말이죠. 우리 SS 말할까요? K 사일요법 하겠습니다. 예. 이 사일요법에서는 이렇게 혈자리를 정했는데, 내 발가락,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발가락이 있습니다. 예. 그림을 제가 못 그리니까. 요 자리에 사일을 하면 무좀이 낫는다.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그죠? 요 자리를 사일하면 무좀이 낫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무좀은 발가락이 사이있는데, 요 자리를 사일하면 요 자리에 피가 잘 돌아가지고, 여기 있는 무좀이 치료된다고 했는데, 치료될 확률은 1% 내지 2%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하. 몸속에 있는 나쁜 어혈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함으로 해서, 나쁜 피라는 건 뭡니까?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이 나쁜 피입니다. 이 학문을 하다 보면 온갖 포론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혈이라 하는 것은 어혈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라고 저한테 강요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어혈의 정의가 좀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한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여보시오, 곽 선생, 어혈이라는 것은 중금속이 있는 게 어혈이란 말이야. 이걸 책에 명시하라. 그리고 여기 과학 뭡니까? 카이스트가 뭐야? 국가 과학원 있죠. 예. 그래서 과학 기술을 거기다가 중금속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수치상으로 밝혀내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과학일 뿐이죠. 이건 중금속하고 어혈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예. 어혈의 정의를 아직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어혈의 정의는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어혈입니다. 예. 이것은 중금속이 있던 시절, 우리가 중금속 하는 것은 최근의 일 아닙니까? 옛날에 원시 시대에, 잔 시대에 그 사람들은 중금속 같은 거 마실 일이 없었죠. 그죠? 맑은 물과 맑은 공기만 마시고 공장도 없었던 시대는 중금속이 오염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결국은 어혈로 늙어서 죽습니다. 예. 그 사람들 어혈은 중금속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대 문화라든지 무슨 이런 관념으로 어혈을 설명해서는 안 되고, 원시 태고적부터 이걸 고려해서 어혈의 그 어떤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 뭐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 어혈은 혈액순환을 막는 것, 예, 그것이 어혈인데, 이 자리에 그 어혈을 제거해버리면 혈액순환이 되어가지고 무좀이 났어야 되는데, 절대 안 났습니다. 거의 99%는 안 났습니다. 그 여기에 내가 이제 의문을 푸는 것이 왜 그럴까?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죠. 잘못이 금방 보입니다. 따져보면요. 예. 자, 왜? 요 자리에 어혈을 제거했다고 요 자리에 피가 잘 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그죠? 어디가 막혔기 때문에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주방에 싱크 되어 있고 요 위에 수도꼭지가 그림을 못 그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수도꼭지가 있는데, 요 수도꼭지에 요 자리에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고 보십니까? 갑자기 물이 안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 수도꼭지를 털어봐도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 막혔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겁니까? 물론 겨울에 수도가 얼었을 때는 그렇죠. 요 자리에 밖으로 노출된 요 부분이 얼어서 안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수원에서 물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 위에서. 네? 오늘 물 중단하고 수도 물 중단하고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끊지 않았는데도 안 온다 하면 저쪽에 있는 큰 파이프가 무슨 사고로, 폭발 사고로 터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터져버리면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무좀이 있다고 해서 요 자리에 어떻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체의 자연 원리, 이걸 찾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 어혈을 제거하면 무좀이 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요 자리에 제거한다고 나는 것이 아니다. 예.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무좀혈, 감기혈, 관절염이라는 것을 무릎에 네 군데를 관절염혈이라 해가지고 요 자리를 어혈을 뽑으면 관절염이 낫는다? 안 낫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안 낫는 것도 많지만 해보니까 낫는 데가 많다라 해서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까지 퍼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 멋진 사회요법이 어혈을 제거하면 병이 난다 하는 만고의 진리를 가지고 이런 잘못된 이론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널리 전파를 못 되는구나. 왜 전파 안 되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봤습니다. 뭐는 효과 있는 것 같았는데 이 관절염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고 그날부터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안 될 때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이 어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했습니다. 관절염 치료했습니다. 예. 제가 33살 때 관절염이 와가지고 여기 대구 가톨릭 병원에 관절염 거기 설명회에 내가 참석 안 했습니까? 예.
그때부터 관절염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을 넘기니까 계단 내려올 때 계단 난간을 찍고 기어 내려옵니다. 보시면 있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 주변에 난간 찍고 내려오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요. 산행하면 저 혼자 유독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예. 저 혼자 지팡이 들고 산행한다니까요. 예. 지금은 저는 산 내리막길 뛰어다닙니다. 예. 죄송하지만요. 내가 나이 어릴 때 한번 그 당시 태권도장에 한 달 동안 다녀봤는데, 우리 사범이 가르치는 거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복을 입고 발을 뻗치면요, 팍팍 소리가 나죠, 그죠? 지금 그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전에요, 다리 무릎 관절 못 폈습니다. 예. 이거 못 폈다, 이 말입니다. 관절염 치료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돼요? 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죠. 되게 하는 방법을. 그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혈자리에 대한 인식 잘못에서 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 이름을 가지고 혈자리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한 것이다. 병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병 이름이 우리 사람 몸에 병이 몇 가지냐면 병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렇죠? 수천 가지 혈자리 이름 다 못 정합니다. 다 못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버리면 치료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해보면 효과를 상당히 본다. 보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효과를 보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병을 분명히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거 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자연정원법에서는 그럼 어떻게 혈자리를 정했느냐 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모 사유법에서 병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 90가지 정도의 혈자리를 정했거든요. 90가지. 90가지 이것도 암기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병 이름입니다. 뭐더라, 닭살혈까지도 나옵니다. 피부가 닭살처럼 그렇다고, 이 고치는 닭살혈. 절대 병 이름으로 한마디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이 등을 그려가지고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히프, 공등입니다. 그렇죠?